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신청한 희망 입학 증원 숫자는 정부의 계획보다 훨씬 많은 3,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찬성표가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가결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합성했다고 주장했던 국내 연구진이 LK-99의 후속작을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초전도체의 고유 특성 두 가지를 확인했다며 자신들의 연구 동영상을 보였지만 참석자들은 실물 공개가 아닌 점을 지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 90%를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 4년차 전공의 9,900여 명 가운데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4일 기준으로 7,854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지금부터 차례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과 시기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에 대해서는 재계약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의대 교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수요조사 때보다 많게는 1,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와 인천의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는 모두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의 72.7%에 해당하는 의대 증원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증원을 신청하지 않는 대학에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의과대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 측이 무더기 증원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신청 결과는 내년에 당장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거라며 이달 안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표가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Pour l'adoption, 780.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돼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ujourd'hui, nous pouvons changer le cours de l'histoire. Il est de notre devoir que les consciences qui s'éveillent à présent et celles qui écloront demain ne soient plus hantées par ces souvenirs macabres.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권을 추진하다 의회에서 한 차례 실패했고 결국 마크롱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 성공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헌에 대해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린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되자 낙태권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Au rendez-vous de l'histoire, de manière à protéger les femmes sur le long terme et de montrer que la France est capable de le faire. Je ne doute pas que ça permettra à d'autres pays de nous emboîter le pas et de protéger le droit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artout. 파리시는 에펠탑에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낙태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월요일 전국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가 함께 시작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하지만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빨리 축구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잘 앉아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작됐습니다. 정규 수업은 12시에 안팎 끝나지만 저녁 8시까지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과 저녁밥도 해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이던 초등 1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3%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봄 공지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늘봄이 시작된다라고 접했고 주변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 엑셀 테이블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 빈 공간을 20-30분을 안 뜨게 하려고요. 늘봄이 시작되는 학교들 역시 아직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늘봄 확대 계획과 1학기 시범 시행학교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범학교의 10%는 아직 늘봄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늘봄 강사 채용단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늘봄 학교들에도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기 초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초일 늘봄 전량 시행부터 2026년 모든 학생 확대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도 보는데 정부가 하반기까지 약속대로 늘봄 업무를 교원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늘봄 행정 인력과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전년 시행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합성했다고 주장했던 국내 연구진이 이 LK-99의 후속작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진짜 초전도체라며 새로운 실험 영상들을 학회에서 공개했는데요. 발표를 본 학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K-99의 후속작 PCPO-SOS 연구 결과 발표는 6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주목을 받은 주제인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고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We came with my colleague like 20 minutes before, so it was possible to sit down. Actually, I was sitting in the front. I see. I somehow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발표자 김현탁 미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교수는 10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샘플을 자석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이리저리 옮겨보는 모습이었는데 자석의 중앙 부분에서 샘플 일부가 공중에 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600배 확대했을 때 샘플이 자석에서 떨어져 완전히 뜨기도 했다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또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현상도 확인했다며 그래프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의 두 가지 특성인 자기장 안에서 둥둥 뜨는 마이스너 효과와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 모두 확인됐다며 샘플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샘플을 실물이 아닌 영상으로만 공개했고 논문이 아닌 학회 발표 형식이라 높은 신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it yesterday by the dinner, that it will be great if we can really see it. I think that was also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came, but unfortunately that did not happen. But we have seen some new videos. 연구팀은 PCPO-SOS를 합성하는 방법을 아카이브에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합성 과정이 워낙 복잡해 재현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PCPO-SOS의 분자식을 보면 지난해 LK-99의 검증 과정에서 불순물로 지적됐던 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So of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ut I find like the video evidence is somehow not conclusive in general. Like so you need to show some much more like measurements. 결국 LK-99 후속작은 새로운 가능성의 실마리를 보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탁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후에도 PCPO-SOS 실물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며 샘플이 필요한 연구자들은 공개된 제조법에 따라 스스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기업 애플에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음악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데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the Commission has fined Apple 1.84 billion euros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for the distribution of music streaming apps.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or decades, Apple has restricted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from informing their consumers about cheaper options available outside of the app. Apple has done so by contractually imposing anti-steering rules on music streaming app developers.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애플과 구글의 관행입니다.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진다는 게 EU의 설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EU 회원국인 스웨덴 기업 스포티파이의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라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애플은 곧 EU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김포공항이 광고업체의 제조사의 부도로 사라진 자재로 8년 전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 해놓기를 요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작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처럼 과도한 복구로 인해 늦어진 작업 기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산에 광고물이 있던 벽면. 8년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업체는 올해 1월 1일 광고물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실리콘을 이용한 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8년 전과 똑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 타일 131개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에폭시로 구멍을 메웠고 없는 타일을 구하느라 상당한 시간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을 뗀 공간이 나머지 벽면과 달라 보인다며 광고 벽면에 4배가 넘는 벽 전체를 새로 단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다른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데 그쪽부터 홈페이지가 바꿨습니다. 여기에 국제선 청사 1층 내에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업체는 심야에 공사하느라 추가로 1억 원 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17일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코로나19 당시 국제선이 폐쇄돼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게. 왜냐하면 수작업이어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색깔도 틀리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원상 회복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제받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원상복구 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과한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쪽에 조정 신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던 한국공항공사.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강제하며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한미 연구팀이 남극 3,500m 두께의 빙하 속과 그 아래를 탐사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극지연구소와 미 앨러베마대 공동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신부 빙하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남극에서 가장 두꺼운 빙하가 있다고 알려진 내륙 지역에서 3,500m 두께의 빙하 탐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행기에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빙하 레이더는 헬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탐사 반경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이를 통해 확인한 빙하의 평균 두께는 3,000m에 달했습니다. 빙하는 과거 기후 변화 연구의 핵심 자료로 알려졌으며 두께가 3,000m 이상인 빙하에는 최소 150만 년 전의 대기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방용품이나 식품 포장재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뇌조직을 떼어내 배양한 초대 배양 피질 신경세포를 관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된 신경세포에서는 형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신호 전달과 네트워크 기능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사체 분석 결과 과불화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신경세포의 불균형을 유발하거나 사멸을 일으키는 등 신경세포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처 부위의 온도 변화와 열 전달 특성을 이용해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중앙대 공동연구팀은 상처 치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상처 주위와 주변 건강한 피부 사이의 온도 차이로 상처 내의 발열 반응을 추적하고 피부 표면의 수분 변화를 바탕으로 흉터 조직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또 생분해성 센서를 적용해 상처 치유 후에는 몸속에서 안전하게 분해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당뇨병 환자와 같이 상처 치유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입학식으로 분주했던 3월의 첫 주인데요.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감염병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학기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행성 감염병은 유행성 이하선염과 수두, 홍역 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가르치고 수두 등의 감염병 접종 여부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